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가문의 역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겐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익숙하지만 전 세계에는 여러 정치 체제가 존재하고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아직까지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입헌 군주제라는 것을 통해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가며 군주는 국가의 원수이자 상징적인 존재로서 군림하고 있죠. 오늘은 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 영국, 그리고 영국의 왕가인 윈저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왕조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주제의 생존 모델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숨어있죠. 사랑을 위해 왕관을 포기했던 왕, 말더드미 왕, 파파라치와의 추격전 끝에 숨진 왕세자비, 각종 스캔들을 일으키며 왕실의 품격을 떨어뜨린 왕자와 공주들, 그리고 무려 70년간 제위에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했던 여왕 등 현대인들에게도 여러 가십거리를 제공하며 각종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로도 쓰이고 있을 만큼 이제는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윈저 왕가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영국인들에게 이들은 어떤 의미를 주는 존재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왕실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지만 사실 윈저라는 가문명은 약 100년 전인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1914년에서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각국 왕실의 존속 여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죠. 전쟁이 발발하던 당시 영국의 국왕은 조지 5세였습니다. 그리고 왕가의 명칭은 작센코부르크 고타 왕조였습니다. 분명 영국의 왕실이지만 어쩐지 독일계라는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는 가문명이죠. 사실 작센코부르크 고타 왕조 이전인 하노버 왕조 역시 독일 하노버의 선제후였던 조지 1세가 영국 왕으로 즉위하면서 만들어진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을 끝으로 하노버 왕조는 막을 내렸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엘버트 공이 독일의 작센코부르크 고타 공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아들인 에드워드 7세가 왕위를 계승하며 아버지의 가문명인 작센코부르크 고타를 써왔던 것입니다. 이후 아들인 조지 5세까지 독일계 가문명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앞의 내용처럼 전쟁이 터져버렸고 영국은 독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직접 싸우는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던 왕이 내가 총구를 겨누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독일계라는 아이러니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내각과 영국 왕실 내부에서는 민심의 동료와 왕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가문명을 바꾸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쟁 중이었던 1917년 7월 17일 조지 5세는 영국 왕가의 공식 명칭을 윈저로 선포했습니다. 윈저란 윈저성에 있는 잉글랜드의 한 지역 이름이었고 심지어 모든 독일 내 자기와 영지를 정리하며 독일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끊어버렸죠. 이로써 영국 왕실은 전쟁이란 위기 속에서 독일의 색채를 지워가며 영국적인 왕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고 국민들의 반군주 정서를 조금씩 완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20세기, 전 세계는 미디어의 시대로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사생활은 전 국민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군주제는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윈저 왕조의 초대 국왕이 된 조지 5세, 그에게는 5명의 왕자와 1명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중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는 장남인 에드워드였죠. 에드워드는 어린 시절부터 수려한 외모와 스타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왕자입니다. 윈저 노트라는 넥타이 매듭법도 그가 유행시킨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 그리고 사생활에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왕자 시절부터 여러 여성들과의 스캔들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특히 귀여운 여성들과의 관계가 많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죠. 그는 왕실의 규율을 따르는 것을 싫어했고 군주제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나치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죠. 자유로운 영혼 같은 이미지로 대중적인 인기는 있었지만 한 국가의 국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 조지 5세가 사망했고 에드워드가 에드워드 8세라는 이름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위하자마자 왕실과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가 사랑했던 여성 윌리스 심슨과의 관계 때문이었죠. 당시 영국 국왕의 배우자로서 윌리스 심슨은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던 외국인이 왕비가 되어 영국 왕실의 일에 개입한다면 영국이란 국가 자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심지어 그녀 역시 나치에 호의적이었다는 얘기도 돌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녀가 이혼 경력이 있는 유부녀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왕실과 교회는 이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고
영국의 국왕이 이혼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유부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귀천상원으로 결혼해 자신은 왕위를 유지하고 심스는 왕비가 되지 않으며 태어날 자식에게도 왕위 계승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왕실과 교회의 반대, 부정적인 국민 여론, 스탠리 볼드윈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반대로 인해 그는 국가냐 사랑이냐를 두고 선택을 내려야 했고, 결국 1936년 12월 에드워드 8세는 사랑을 선택하며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그는 사실상 영국 왕실과 격리 조치되었죠. 그 뒤로 윌리스 심슨과 결혼한 에드워드 8세는 죽을 때까지 아내와 함께하며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흔히 사랑을 위해 왕의 자리를 내려놓은 세기의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구절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무책임한 국왕, 헌법과 종교의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과 국가보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왕족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 영국 왕실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역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왕의 자리는 에드워드 8세의 동생인 엘버트 왕자, 요크 공작이 이어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말더드미 왕 조지 6세이죠. 영화 킹스 스피치에서 콜린 퍼스가 연기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조지 6세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자의 신분으로 조용한 삶을 살아갈 예정이었죠. 그러나 형의 퇴위로 인해 하루아침에 그는 왕이 되었고, 동시에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의 운명도 뒤바뀌었습니다. 조지 6세는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특히 연설에서는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죠. 대중과 내각에게 위엄을 지켜야 하는 국왕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이 온 유럽을 정복해 나갔고 런던에는 연일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말더드미 왕 조지 6세는 런던을 지켰습니다. 그는 버킹엄 궁전에 머물며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했죠. 심지어 궁전에 폭탄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지 6세의 이러한 행동은 대중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겼고 왕실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국왕의 역할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조지 6세는 말을 더듬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를 찾아가 혹독한 발성 훈련을 받았고, 전쟁 중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들을 결집시켰습니다. 결코 유창한 연설가는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와 행동은 전쟁 중인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불러일으키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조지 6세는 겉으로 드러나는 약점을 극복하며 부드럽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왕, 국민과 함께하는 왕으로 영국 역사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6세는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폐암을 앓고 있었고 대신 장녀인 엘리자베스가 왕실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서곤 했죠. 그리고 1952년 2월 6일 조지 6세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태어날 때만 해도 왕위 계승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25살의 젊은 공주가 윈저 가문, 그리고 영국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25살의 젊은 공주가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엘리자베스 2세이죠. 그녀는 2022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70여 년을 국왕의 자리에 있었고, 영국과 영연방,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은 군주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953년 6월 2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당시로선 상당히 파격적인 대관식이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대관식이 TV를 통해 생중계된 것입니다. 신비로운 왕실과 대관식의 품위를 낮추는 행위라며 윈스턴 처칠 총리를 비롯해 반대하는 인물들이 많았으나 엘리자베스 2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든 영국인들이 TV로 여왕의 대관식을 지켜보았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왕실, 국민과 소통하는 왕실, 그들만의 세상이 아닌 대중 친화적인 왕가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이벤트였습니다. 대관식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44개국으로 송출되었고, 이는 영국 왕실의 국제적인 위상과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엘리자베스 2세 치세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즉위할 당시 이미 대영 제국은 붕괴 중이었습니다. 이는 왕실의 존재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였죠. 1947년 인도의 독립은 미얀마, 말라야, 가나,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 줄줄이 이어졌고, 제국도 아닌 현대 영국에 꼭 구시대적인 군주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곤 했죠.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엘리자베스 2세는 영연방을 강화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왕의 역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정답은 국왕이 더 이상 제국의 통치자가 아닌 연합의 상징으로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100개가 넘는 국가의 순방을 다녔고, 특히 영연방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며 결속력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과거처럼 지배적인 제국이 아닌 평등한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체로의 전환에 앞장서며 왕실의 필요성을 스스로 찾아갔고, 지금까지도 56개국이 영연방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영국 국왕은 영연방의 상징적인 수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15개 국가는 영연방 왕국으로서 지금까지도 명목상 영국 국왕을 국가의 원수로 여기고 있죠. 또한 그녀는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군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심했습니다. 그녀는 약 70년의 재위 동안 윈스턴 처칠부터 리즈 트러스 총리까지 무려 15명의 총리와 함께했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한 발 물러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라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간 현대 국가 군주의 표상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 국민들은 그녀를 국가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재위 70년 동안 영국은 냉전, 수차례의 경제의 위기와 브렉시트 등 여러 대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여왕은 꿋꿋하게 국민들이 존경하는 군주로서 자리를 지켜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그리고 윈저 왕가가 항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내부의 가족 문제였습니다. 윈저 왕가는 항상 스캔들에 시달렸습니다. 앞선 에드워드 8세 때도 물론 그랬지만 미디어 그리고 SNS의 시대가 도래하며 이제는 왕실의 치부마저 그대로 노출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각종 불륜과 이혼 스캔들, 그리고 왕족들의 자유로운 연애와 사생활은 늘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상대방의 배경과 과거가 밝혀지며 소문을 양산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자베스 2세를 가장 골머리 앓게 했던 문제는 역시 찰스 왕세자와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1981년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스펜서는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특히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소탈하고 아름다웠던 다이애나 비를 향한 대중들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윌리엄과 해리 왕자를 출산하며 그녀의 인기는 절정을 달렸죠. 그러나 찰스와 다이애나 둘은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찰스는 결혼 전부터 교제하던 카밀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다이애나와의 불화설은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언론도 항상 둘의 관계를 보도했고, 결국 1996년 찰스 왕세자가 이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거기다 같은 해 둘째 왕자였던 앤드루가 이혼한 것은 덤이었죠. 그리고 이듬해인 1997년 파리에서 파파라치에 쫓기던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였고, 이 일로 인해 국민들의 애통함과 원망은 모조리 찰스와 영국 왕실에게 돌아갔습니다. 온 국민이 다이애나를 추모했고, 버킹엄궁이 공식 성명을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자 왕실이 다이애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 전 국민이 추모하는 가운데 꼿꼿이 침묵을 지킨다며 여전히 왕실은 낡았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은 여왕에게 추모를 촉구했고, 왕실은 다이애나 비를 죽음 이후에도 버렸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사망 5일 후 엘리자베스 2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버킹엄궁이 조기를 개항했으며 BBC를 통해 전 국민 앞에서 다이애나 추모 연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엘리자베스 2세의 대응에 들끓었던 여론은 조금씩 잠잠해져 갔죠. 이뿐만 아니라 사실 윈저 가문의 가족 리스크는 사실 일일이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2019년 엘리자베스 2세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 왕자와 관련한 과거 성추문이 보도되었는데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인 2024년에는 앤드루 왕자가 중국 스파이와 연루되어 있다는 스캔들이 확산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의 손주 세대에서도 스캔들은 꾸준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2020년에 있었던 찰스 왕세자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자가 왕실에서 독립을 선언한 일명 맥시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왕실 탈퇴 문제가 아닌 그 배경과 관련한 해리의 폭로가 큰 화제였었죠. 해리는 형인 윌리엄과는 달리 자유분방한 성격과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각종 스캔들에 휘말렸었습니다. 그런 그가 2018년에 결혼을 했는데 상대는 미국인이자 흑인 혼혈의 이혼 경력이 있는 메건 마클이었죠. 엘리자베스 2세와 윈저 가문은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메건은 언론의 공격을 받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메건의 윈저 가문 입성 이후 언론은 그녀의 행실과 사생활을 계속해서 보도했고, 왕가와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는 시선 역시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해리와 메건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 왕실의 내부를 폭로해버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왕실에서 아이의 피부색을 걱정했다, 아이에게 왕자의 칭호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메건의 우울증과 정신적인 건강을 무시하며 보호해주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윈저 가문과 해리 메건 부부의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졌고, 2023년 해리는 회고록인 스페어를 출간하며 아버지 찰스와의 불화, 형인 윌리엄과의 불화, 자신의 어린 시절 마약 복용 경험과 첫 경험 이야기를 풀어내며 대중에게 흥미와 충격을 동시에 안겨버렸습니다. 호불호와 관련 없이 젊은 왕자의 이러한 행보는
대중들로 하여금 영국 왕실은 여전히 낡았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었고, 고결한 척하지만 뒤에서 할 건 다 하고 다니는 위선자들이라는 냉소적인 시선 역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족 리스크뿐 아니라 영국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천문학적인 왕실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비판은 수십 년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왕은 정말 필요한가? 라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2022년 9월 8일 이 모든 문제를 몸소 겪은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 70년 214일의 재위 끝에 세상을 떠났고, 여러 논란 속에서도 국가와 가문을 지탱해온 그녀를 향해 전 세계인들이 추모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장수로 인해 무려 64년간 왕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찰스가 74세의 나이로 국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찰스 3세의 시대입니다. 무려 70년 만에 왕이 바뀌자 영국에서는 나의 왕이 아니다 라는 구호가 빗발쳤습니다. 다이애나 비와의 이혼, 현재 부인이자 왕비인 카밀라와의 불륜 논란 등 이미 국민 밉상이 되어버린 찰스를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종의 군주제 반대 시위였죠. 대관식 비용으로 무려 1,300억 원이나 들었다는 보도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재였습니다. 차라리 아들인 윌리엄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낫다는 얘기도 돌았죠. 그렇게 즉위 당시 찰스 3세의 지지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즉위 초반부터 있었던 여러 이슈들도 찰스의 비호감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공식 행사 자리에서 짜증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며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예민하고 불같은 왕이라는 조롱에 시달렸죠. 그러나 즉위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찰스 3세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 속에서도 국민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로는 별다른 논란 없이 현대적인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위 2년이 지난 2024년 9월의 여론조사 결과 60%대의 지지율을 보여주며 이미지 쇄신에 조금씩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물론 성공과 실패를 운운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찰스 3세는 이미 80을 바라보는 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건강 역시 좋지 않죠.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찰스 자신의 재위 동안 군주제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고 보다 젊고 인기 있는 아들인 윌리엄 왕세자에게 성공적으로 왕위를 넘기는 것이 그에게 남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국 왕실의 역사 중 아주 일부분인 윈저 가문의 역사, 그리고 그 안의 여러 인물들과 스토리에 집중해보았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나갔지만 앞으로는 더욱 가팔라진 변화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미션을 안게 되었는데요. 우리 역시 앞으로 있을 찰스 3세의 시대, 그리고 이어질 윌리엄의 시대를 통해 어떻게 계속해서 영국이 군주제의 모델을 제시해 나갈지 언론을 통해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가문의 역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